안녕하세요. 모터리온 박기동입니다. 와, 날씨가 엄청 춥네요. 제가 지난번 시승기 때 와, 현대가 이 어려운 걸 해내네요 라고 말씀드렸던 차가 있었거든요. 바로 현대 아반떼 N입니다. 와, 지난번 서킷에서 시승을 하면서 그때 사실 아무래도 이제 한정된 시간, 한정된 공간이다 보니까 제대로 체험해 보기가 좀 힘들었고, 빨리 시승차를 받아서 시승해 보고 싶어 하고 있었는데 이 시승차가 잘 안 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래서 갖고 왔습니다. 근데 이거 시승차 아니에요. 이거나 지난번에는 그 iX3 딜러를 소개해 드렸는데, 오늘은 이 차의 오너분과 함께 이 차를 시승해 볼 계획입니다. 와, 근데 하얀색이 막 눈이 부시네요, 진짜. 와. 야, 아반떼는 진짜 대박이다. 와. 자, 과연 이 아반떼를 소유하고 계신 분은 누구신지 사실 궁금하실 텐데, 밑밥을 조금 뿌리자면 이분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포르쉐 도사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그 전에 BMW 도사셨다가 포르쉐 도사셨다가, 그리고 사실 이 바닥에 있는 분들은 누구나 이름만 대면 아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그리고 차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아시고, 저도 시승할 때마다 수시로 전화 드려가지고 뭐 이건 뭐예요 자꾸 여쭤보게 되는 그런 분이기도 하거든요. 슈렉 김승철 대표님 나오시죠?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와, 요즘도 슈렉이라고 부르나요? 네네, 아직도 주변 사람들 부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모터리온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승철이라고 합니다. 저는 수입차 쪽에 조금 오래 경력이 있고요. 이제 BMW에서 한 7년, 또 포르쉐에서 한 10년 정도. 와, 포르쉐 10년에 계셨구나. 예, 국내 임포터에서 네. 좀 여러 업무를 했었는데, 특히 포르쉐에서는 이제 신모델이 나왔을 때 영업사원분들한테 이 신제품에 대한 이런저런 것들을 교육하는 업무를 좀 오래 했어요. 그러니까 네. 와, 이거 차를 교육하실 정도니까 완전 포르쉐에 대해서는 진짜 박사 수준이셨던 그래서 거예요. 남들보다 조금 일찍 포르쉐를 경험을 해보고, 네, 그 차 좀 특성을 파악을 해가지고 좀 고객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전달하도록 좀 돕는 거를 이 세일즈 컨설턴트라고 하죠. 네. 영업사원분들한테 좀 도움을 드렸었고요. 지금은 이제 3년 전부터 독립을 해가지고 좀 비슷한 일을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다른 브랜드들과 같이 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하고 올해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래서 오프라인 교육이 좀 많이 줄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좀 짜투리 시간을 활용을 해서 자동차를 좀 리뷰를 많이 하고, 굉장히 좀 드라이합니다. 재미가 많이 있진 않고요. 네. 그래서 좀 그런 드라이하지만 네. 정말 좋은 엑기스 같은 그런 네. 정보들이 가득한. 네, 그래서 제 채널 이름은 인코어랩 TV라고 하는데요. 사실 제 채널에서는 저의 출신 성분을 드러내지는 않았어요. 네, 그냥 아재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좀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저는 네. 사실 몇 번이나 모시려고 특히나 이제 좀 뭐 비교 시승 이런 거 좀 같이 해보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오래 몸담고 계셨던 브랜드들이 또 있다 보니까 네. 이런 다른 브랜드에 대해서 뭔가 또 지적하고 이런 걸 조금 부담스러워 하셔가지고.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근데 네. 오늘은 어쨌거나 이제 네. 이 아반떼N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네. 또 실제로 아반떼N을 선택하신 배경 뭐 이런 것들도 다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아반떼N에 과연 전도사가 되어 주실지 아니면 아반떼N의 저승사자가 되어 주실지 네.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네. 그 인코어가 영어로 그 흔히 말하는 앙코르 아니에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인코어라고 부르나요? 예, 그게 사업자 이름을 지을 때 좀 여러 후보가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그걸로 낙점이 됐거든요. 네.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의미는 말씀하신 대로 불어로 앙코르예요. 그러니까, 앵콜. 네, 앵콜 그거죠. 네. 그래서 한번 좀 저랑 인연을 맺으면 좀 앵콜을 외치고 싶은, 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런 게 네.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코어가 아무래도 핵심이잖아요. 그리고 영어 단어에 앞에 EN이 붙으면 무엇이 가능하게 하다라는 뜻을 부여를 해요. 네. 그래서 코어로 가는 거를 좀 가능하게 도움을 드리는 그런 존재다라는 그런 뜻으로. 대충 네. 짐작은 했었는데 네. 대충 맞는 것 같군요. 네. 그동안 어떤 차들을 타셨어요? 저요 좀 저야 대충은 알지만. 주로 좀 왔다 갔다 했는데요. 네. 가솔린 갔다가 디젤 갔다가 전륜 갔다가 호륜 갔다가 좀 네. 이렇게 했었고, 최근에 탔던 차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소나타 N9, 바로 요 직전의 차가 네. 소나타 N9 있고요. 네. 그 전에는
또 도요타 86 수동을 한 16,000년 정도 탔습니다. 그쵸, 오래 탔었죠. 네. 네. 또 슈찌로쿠, 저희가 슈찌로쿠라고 불렀던. 네. 네, 슈렉과 하치로코의 네. 이제 합성어인데요. 네, 그 차 되게 만족하면서 탔던 기억이 있고 그 전에 뭐 i40 디젤 외건, 또 제네시스 쿠페 후륜 수동, 뭐 i30 디젤 전륜 수동 뭐 이런 식으로 좀 왔다 갔다 했습니다. 대체로 보면 저랑 네. 그 취향이 조금 겹치는 것 같긴 해요. 다행입니다. 네. 그럼 사실 지난번 바로 네. 요 직전 차가 네. 이제 소나타 N 라인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 출력도 뭐 어마어마하고 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중형 세단이다 보니까 네. 얘는 소형 흔히 말하면 쉽게 말하면 소형 세단이고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N9이 저한테는 잘 맞지 않을까. 네. 평상시에 좀 퍼포먼스도 즐기고 공간도 네. 좀 여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N9 구입하신 거 보고 네. 저도 되게 부러워하고 있었고 사실은 저도 따라서 살려고 막 그랬군요. 문의까지 막 했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랬는데 네. 그거를 버리고 이쪽으로 오시더라고. 네. 그래서 혹시 이쪽으로 오신 네.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아, 저는 네. 그 차 점수는 주자면은 90점 이상을 줄 수는 있어요. 소나타 N9. 네. 근데 저의 또 빼놓을 수 없는 용도 중에 하나가 이 와인딩 로드에서의 즐거움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와인딩 로드는 아무래도 쭉 뻗은 길보다는 코너가 많은데 네. 코너에서 가속할 때 좀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소나타 N9 같은 경우에는 좀 양쪽 바퀴 중에 한쪽은 좀 뜨면서 헛도는 게 좀 심하고 네. 그렇게 반대로 눌려있는 바깥쪽 바퀴는 좀 일을 제대로 못하고 음. 그게 좀 코너마다 네. 거의 반복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그래서 그 차를 이제 위한 좀 애프터마켓에 LSD가 없는지 네. 좀 국내 해외 다 찾아보기도 했어요. 근데 전혀 없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그 차 자체가 워낙 아직 세계에 깔린 양이 좀 많지가 않고 그래서 튜닝에 대한 수요가 아직까지는 좀 없는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그러면 좀 그러던 차에 이 차가 발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좀 차의 이름으로만 봤을 때는 다운그레이드이긴 하지만 근데 좀 저의 즐거움을 위해서 과감하게 아반떼를 선택을 했습니다. 사실 뭐 소나타에서 아반떼로 하면 다운그레이드지만 네. 이건 N 라인이다가 이건 네네. N이니까 네. 사실 본격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된 부분도 사실 네.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생각하기에도 네. N이 좀 국내에 한 순수 N이 한 3가지 정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차도 있지만 벨로스터 N이 먼저 스타트를 나왔고. 끊었고 또 얘랑 같이 코나 N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아반떼랑 N이라는 이름이 두 단어가 붙어 있지만 그 순서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N인데 모양이 아반떼인 거고 음. N인데 코나인 거고 맞아. 이런 와, 식으로, 네. 와, 아니 어떻게 와 이거 진짜 와, 나 지난번에 코나 시승하면서 그 얘기를 네. 했거든요. 아, 그렇군요. 이거는 코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예. 게 아니라 예, 예. N 중에서 그냥 네. 코나를 선택하는 거다. 그런 네. 얘기를 했는데 똑같은 네. 말씀을 해주시네요. 와, 역시. 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네네. 근데 그걸 N으로서 봤을 때는 결코 높은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을 맞아요. 합니다. 와, 네. 진짜 가성비 그리고 끝내주죠. 또 얘가 해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또 일상에서도 쓰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고 네네. 아무런이라는 말은 좀 그렇긴 하지만은 그래서 좀 그런 점들을 네. 오늘 국장님과 함께 좀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살짝 이렇게 냄새가 나죠. 스멜이 나지 않습니까? 전문가적인 느낌. 와, 이분이 네. 저도 사실 거의 한 20년 가까이 차를 시승해 오면서 사실 타본 차는 제가 더 많겠죠. 훨씬 제가 많으시죠? 거의 한 뭐 2,000대 이상 가까이 탔으니까 네. 거의 다 타봤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비교하면서 느껴지는 부분들이 저도 많이 있어서 네.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이분이 느끼는 거에 비해서는 저는 진짜 세 발의 피밖에 안 되는 것 아, 같아요. 아닙니다. 오늘 네. 아반떼의 실체를 오늘 좀 네. 자세히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대를 하고요. 네. 자, 우선 그러면 네. 혹시 뭐 간단하게만 이 외관 디자인 중에서 혹시 마음에 드는 부분, 안 드는 부분 혹시 이런 거 있을까요? 외관 디자인에서요. 네네. 저는 전반적으로 다 마음에 드는데요. 네. 저는 외관상에서는 이 차의 앞모습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일단 다른 여러 CN7 차종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차들과는 좀 선을 긋는 네. 특히 얼굴에서의 차별화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얘는 그냥 아반떼가 아니다라는 것을 마스크에서부터 풍기는 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혹시 흰색을 고르신 이유가 있나요? 흰색 고르신 이유 있습니다. 이 차에 이제 길에 다니는 다른 아반떼를 보면 특히 렌트카나 소카 이런 차들이 흰색이 많잖아요. 네.
그런 차들에 이렇게 숨어 있을 수가 있다는 거. 아.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이제 야간에 주행하는 일이 많은데 좀 어두운 계열보다는 네. 그래도 밝은 게 네. 다른 차에 좀 더 눈에 잘 띌 수 있고 하다못해 어쩌다 나올 수 있는 보행자들한테도 네. 좀 다 식별이 잘 될 수 있어서 지금 갑자기 막 생각이 났는데 네. 야간 주행 네. 말씀 저도 몇 번 따라가고 했었잖아요. 예. 그 와인딩을 타기 제일 좋은 코스가 어디예요, 국내에서? 국내에서요. 네. 사실 이제 좀 이따 저희가 달릴 음. 중미산이 그렇죠. 이 수도권에서는 최고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가 유명해지고 수많은 차들이 오면서 좀 동네가 시끄러워지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좀 퇴치하고자 방지턱이 좀 많이 생겼어요. 그렇죠. 그런 다음부터는 저도 좀 여기에 발걸음을 좀 잘 안 하게 중간에 되고 중앙분리대도 많이 생기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은 과속방지턱 다 뜯었어요. 예, 그러니까 11월 초에 네. 보통 12월에 뜯는데 올해는 감사하게도 11월 초에 뜯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나저나 오늘 날씨가 네. 너무 추워가지고 예. 제대로 타이어가 실력 발휘할지 그것도 또 걱정이긴 한데. 그러게요. 좀 그 부분을 감안해서 그냥 어차피 오늘은 뭐 저희가 네. 간단하게 리뷰하면 되는 상황이어서. 네. 네. 그리고 예. 또 다른데 그 자주 가시는 데 있잖아요. 아 저는 좀 네. 약간 멀리 좀 발걸음을 하면 음. 강원도 화천 외곽에 있는 네. 평화의 댐이라고 있어요. 네. 네. 거기를 좀 즐겨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평댐 멤버. 저희 평댐은 한 번도 안 따라가 봤는데. 아 그러시죠. 네. 나중에 자, 시간 되실 때 한번 오시죠. 알겠습니다. 네. 혹시 네. 외부에서 지적할 만한 부분 없을까요? 좀 꼬집을 만한 네, 부분이요. 그렇죠. 사실 오늘 그걸 많이 해야 돼. 아 그렇군요. 네. 저는 뭐 다른 외관상의 불만은 없고 좀 사용상에 네. 좀 손이 많이 가는 부분은 앞바퀴가 특히 이제 브레이크가 굉장히 고용량 브레이크를 하다 보니까 네. 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금방 지저분해져요. 네, 그래서 좀 아무래도 얘가 스포크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주로 셀프 세차를 많이 하는데 휠 닦기가 귀찮다. 네, 좀 손이 많이 가요. 네. 네, 그런 부분인데 그거는 안전을 얻는 대신에 좀 관리의 번거로움이란 거 잃는 것도 있기 때문에 뭐 그거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글쎄, 나머지는 저는 지적 사항이 없어요? 네, 없어요. 와 진짜 어떡하지? 이럴 수가. 최근에 탔던 차 중에 네.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지금. 네. 근데 이제 좀 한 군데 좀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여기 가운데 삼각형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뭔가 외부의 빛이 여기를 비추면 반사판으로. 반사는 하지만 네. 그곳에서 조금 더 나가서 좀 저기에서 뭔가 브레이크를 브레이크 밟았을 되면, 때 운동이 되면. 아니면 미등 정도라도 좀 해서 뭔가 저거를 좀 살리면 어떨까. 아예 브레이크 밟아도 불이 들어오진 않으니까. 네, 아, 브레이크 밟을 때는 여기 이제 위에 들어온 데가 있으니 그렇죠. 아래 위로 들어오는 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다른 용도로라도 네. 좀 생각해 봐 주시면 어떨까 사실 하는 게 요거 있습니다. 굉장히 아이코닉한 장치여가지고 네, 그죠? 네.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저게 있는 게 참 느낌이 좋은데 예. 그걸 잘 못 살렸구나. 네, 그리고 또 여기서는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네. 이게 후방 카메라인데 네. 이게 모르는 분들은 트렁크 열린 버튼인 줄 알고 자꾸 누르게 되고 네. 그럼 본의 아니게 아. 렌즈 겉에가 지저분해져요. 여기 버튼. 네, 그게 버튼인데. 차라리 그냥 버튼을 눈에 확 띄게 해놓으면 네. 이거에 신경을 안 쓸 것 같은데. 네. 그럴 수도 있구나. 그게 좀 헷갈리게 돼 있는 거. 네. 네, 그런 아. 부분은 있어요. 야, 이거 뭐 오너 아니면 알 수 없는 깨알 디스도 아닌 디스 네, 이런 걸로 마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엔진룸 잠깐 한번 보시죠. 그러시죠. 저 사실 이게 퍼포먼스면 네. 뭐 다 해결이 다 되죠. 예. 그렇긴 한데 네. 또 워낙 전문가시니까 음. 혹시 뭐 엔진룸에서 좀 불만사항 이런 건 없어요? 이렇게 여유 공간 자체가 네. 워낙 없다 보니까는 그렇죠. 네. 좀 직접 뭐 좀 만지고 음. 할 만한 공간이 좀 없는 거. 네. 네, 그거는 직접 만지기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불만일 수 있으나 네. 근데 그만큼 차에 따로 뭐 좀 직접 손댈 일이 없게 만든 것도 아닌가 하는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참 이제 여쭤보는데 이게 몇 년 이게 얼마나 됐죠? 저는 이거 9월 달 출고했으니까요. 이제 석 달 조금 넘었습니다. 아직 석 달밖에 안 됐구나. 예, 예. 이야, 그러면 그동안 뭐 별일도 없었을 테고. 네. 별일은 없고 그다음에 참 여기서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되는 점은 네. 이 엔진이 이렇게 있으면 그 터보 차저를 그 뒤에 배치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행 중에 열기가 앞쪽에서 형성되지 않고 네. 뒤에서 형성되면서 아래로 빠져나가게 네. 그렇게 좀 만든 점. 어, 그렇게 하면서 대신 여기가 뜨거우니까는 네. 이 실내 쪽과
완전히 열이 차단되도록 네. 격벽이 돼 있고 그렇네요. 이 본네트에도 이렇게 있고 네. 좀 그런 점들은 좀 세세하게 신경을 쓴 것 같아요. 제가 네. 그러잖아요. 지난번에도 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네. 사실 이거를 그냥 출력만 엔진 출력만 올리는 건 쉽잖아요. 네. 근데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만들어내고 네. 또 내구성을 만들어내고 이런 건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닌데 네. 현대가 그동안 모터스포츠를 오래 하면서 음. 거기에서 얻은 노하우들을 잘 녹여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맞습니다. 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공감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N들이 좀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요. 보통 고성능 차들은 이제 고급 휘발유를 넣지 않으면 일반유를 넣으면 출력도 좀 저하되지만 네. 또 급가속을 할 때 노킹이나 음. 이런 것도 생기면서 네. 좀 운전자에게 좀 불안감을 주는데 얘는 좀 그런 부분이 좀 없게 네. 만든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차의 설명서에도 보면 고급 휘발유를 권장을 하지만 근데 일반유도 사용할 수 있는 점이 더 이제 네. 명시가 돼 있어가지고 특히 이제 조금 외진 곳에 사시는 경우에는 고급 휘발유 넣으려고 먼 길을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불편함이 없는 점 그런 거는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거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드는 게 계속 좋은 얘기만 나올 것 같은. 사실 아, 뭐 저도 그렇군요. 워낙 좋아하지만, 네네. 네, 그렇긴 하지만 네. 이게 왠지 불안해지는데. 아, 자, 아닙니다. 그러면 네. 자, 이제 우리 김승철 대표님의 운전 실력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는 네. 주행을 통해서 한번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와 이게 대표님 차군요. 네. 저건 주로 그냥 내비게이션 보는 정도인가요? 아니 네. 이렇게 넣으셔도 돼요. 아, 요거는 이제 티맵 볼 때. 네네. 내비게이션 네. 보는 용도죠. 네. 여기 내비게이션 되게 잘 되어 있는데. 아, 잘 돼 현대 거? 있는데 네. 이걸로 하다가 네. 음악을 자주 듣고 가는 편인데 섞이는 게 좀 그래가지고요. 아, 그러니까 음악 소리가 다운되면서 이게 그거 나오잖아요. 바꿀 수 있어요. 네, 아 근데 조금이라도 네. 좀 그런 게 원치 않아가지고. 음악 소리가 아예 안 줄어드는 게 네, 살 그것도 수 있는데.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음성을 들어야 하니. 야, 음악이 저보다 진심이신 분이시네. 그러시군요. 예. 혹시 인테리어에서 네. 만족스러운 거, 또 네. 불만족스러운 거 한두 가지씩만 짚어주시면 아, 간단하게. 인테리어에서 만족스러운 거는 좀 운전 자세가 되게 잘 나온다는 거. 네. 그냥 아반떼 똑같은 베이스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버킷 시트 저는 이제 옵션을 했는데. 네. 통풍 시트를 버리셨군요. 네. 통풍 시트를 버리셨. 근데 좀 여름에 힘들긴 했어요. 네. 근데 그 대신에 이 헤드룸이 충분히 나와가지고 네. 그래서 좀 거기서 안정감을 찾는 부분이 있고요. 운전하는 공간으로 되게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지금 여기에서 보기에 네. 막 부러워요. 혼자 게임기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 야, 옆에 앉은 사람은 좀 소외당하는 느낌이 드네. 네. 그리고 여기 센터 페시아도 네. 약간 운전석 쪽으로 그러니까요. 틀어져 여기 있잖아요. 격벽까지 만들어 놔가지고 아니 소외당한 느낌이 든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옆에 탄 분들한테 네. 이거 잡으라고 돼 있는 거긴 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좀 이런 38선을 근 것 같은 느낌이 있죠. 네. 마음에 안 드는 건 뭐가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거요. 뭐 그냥 재질 이런 거 항상 까이는데 저는 근데 이 정도 굳이 그냥 까지는 않겠습니다. 그거 그러니까 가지고. 아니 이 가격이 네. 저도 뭐 이 급이면 네.